안녕하세요. 예, 저는 현재 그 청계천 기술문화연구실이란 데서 지금 세운상가 주변에 그 재개발 예정지거든요. 진행되고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재개발 관련된 시민 활동이랑 또 그 지역 조사 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 안근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목을 이제 재개발과 도시기록화란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두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좀 상당히 많은 관련성을 갖고 있고,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두 단어를 가지고 같이 발표를 구성해 보았고요. 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도시를 기록하는 그 도시 기록에 있어서 그 도시 기록의 대상들이 있을 텐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 상단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층위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일 넓게는 이렇게 도시 경관을 멀리서 도시 경관을 이렇게 촬영하는 게 있고요. 저렇게 보면 이제 시점 어떤 기준 시간을 정해서 같은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도시 경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이제 이런 기록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층위를 좀 더 내려와 보면은 좀 더 가까이 이제 도시에 들어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단의 두 번째 그림에 이제 필지가 도시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필지가 있고, 그럼 필지 안에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필지 사이사이는 이제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별 변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필지가 이제 하필이 되기도 하고 분필이 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골목길이 변화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골목길들이 또 크게 변하지 않고 잘 남아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시선을 좀 더 줄여보면은 저렇게 이제 건축물 단위의 스케일로도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저런 식으로 이제 딱 실측을 해서 도면화 시키고, 이렇게 정면, 측면, 뭐 투시도 방향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에 맞게끔 기록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좀 더 들어와서 보면은 좌측 하단부에 그 인면에 보시면은 어떤 인면 외벽에 이제 어떤 그 간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글자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어떤 간판의 그 글씨체의 특징도 요새 뭐 재밌게 보이는 데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간판뿐만 아니라 거기 써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은 거기 안에 가게에서 하는 일이나 뭐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밖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청계천 을지로에 있는 금속 가공 작업장이에요. 작게 보이시겠지만 요렇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나 도구, 사물들의 배치 같은 것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치뿐만 아니라 그가 배치된 이제 도구나 기계, 사물들을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관찰되고 이렇게 그런 도구나 사물들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구나 사물들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에 다 이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작업자나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일을 하거나 일의 효율에 맞게끔 놓여지는 위치가 있고 뭐 보관되는 위치가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시선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보관하고 있는 저런 문서들도 있는데요. 그럼 문서 안에 보면은 저렇게 그 개별적인 정보들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분류하고 나열해서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도시 경관적인 측면에서 더 시선을 조금씩 좁혀보면은 문서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정보까지 이렇게 기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상이 있었고 그런 걸 대상을 기록하는 방법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것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도면화 시킨 그림보다는 뭐 정밀성이나 이렇게 수치적으로 정밀성이나 뭐 이런 거는 떨어질지 몰라도 이제 마음으로 와 닿는 느낌이나 어떻게 보면은 더 정밀하게 수치적인 정밀성보다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는 정보의 정밀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그 아까 도면도 사실 우리 건축 도시 하는 사람들이 도면이 정밀하다고 보지만 도면도 사실 필요한 건축 도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필요한 선을만을 부각시켜서 그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그림에서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다고 보이는 게 판단이 되지만 중요한 것을 그린 것이지만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정밀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저런 그 작가 시선에서 정밀성이나 혹은 느낌 같은 거는 또 더 잘 와닿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모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저런 자전거나 외벽의 어떤 것까지 잘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런 스캐너를 사용하다 보면 3D 스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사람의 뷰로 실제 현재 상황에서는 볼 수 없는 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 내부를 스캔하고 나면은 저렇게 지붕을 열고 어떤 전지적인 신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느낌으로 볼 수 있어서 그 더 배치나 뭐 이런 위치 같은 거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소리로 녹음을 하는 지역의 소리 같은 것도 녹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되게 각각의 되게 그 참여자들의 주관적 그 참여자들의 감정이나 참여자들의 어떤 관점이 많이 드러나지만 소리를 녹음하고 그 소리에 대한 스토리 같은 것도 이제 이야기를 담다 보면은 현재 저기 둔천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철거가 되고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되게 좋은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이나 소리들도 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간판 같은 것도 또 띄어내고 실제적으로 어떤 물성 있는 거를 수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런 심상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란 게 어떤 그 위성사진이나 뭐 이런 네이버 뭐 다음 지도뿐만 아니라 그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지역의 지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저런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지도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역을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저 지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정비사업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가 지금 활동하는데도 정비 사업으로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록이나 어떤 조사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통칭 여러분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랑 명칭에 더 익숙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제 정비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랑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저층 주거지, 저층이나 좀 노후된 주거지고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인데요. 아파트가 좀 뭐 30년 정도 지났다 이래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비 사업이랑 명에 포함이 되는데요. 정비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기본 방향, 기간 뭐 등등의 이제 꼭 정비 사업 계획을 할 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거는요. 그 현황 조사,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 뭐 정비 기반 시설, 지역 및 환경 등의 현황 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특성이 어떻고, 뭐 건축물이 좀 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뭐 오래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판단되는 지점이 있을 테고요. 뭐 지형이나 환경 면에서도 뭐 환경적으로나 뭐 그 자연적인 측면에서 뭐 가치가 있는지 그냥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냥 철거를 하고 개발을 해도 되는지 개발을 한다면은 어느 부분은 보존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그 기초 자료가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주황색 부분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세입자란 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을 이런 오래된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이 지역을 계속 왔던 주체들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일하고 이 지역에서 만들었던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더 좀 더 무게를 두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 사업이 쭉 왼쪽 그 플로우 차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는 그 정비 사업의 플로우 차트가 있고 또 중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 사업 내에서 흔적 남기기 그 플로우 차트가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이 자료는 되게 이제 이상적으로 진행되는 관점에서의 이런 진행 단계고요. 사실은 이제 왼쪽 정비 사업 쭉 단계가 있으면은 그 앞에 이제 사업 타당성이나 현재 자원 조사는 위에 부분에 있고 쭉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그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이제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기록이나 그런 자원 조사, 자원 현황 평가가 사실은 많은 지역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지역에서는 뭐 미리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요새는 30년 정도만 돼도 되게 근현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
나름 생활유산이나 뭐 미래유산 이런 개념도 있으면서 이런 것도 되게 그 기록이나 보존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요 3, 40년 그 정도의 시기에 있는 어떤 도시 유산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이런 재정비 사업과 맞물리면서 멸실이나 훼손, 철거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정비 사업의 하단부에 마지막에 이제 정비 사업이 이제 인가가 나고 하는 시점에서 인가까지 난 다음에 그 시행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기록이나 이런 현황 평가를 급하게 진행하고 그냥 기록 보존이라고 해서 원형은 보존이 안 되고 기록 보존이나 약간 일부만 흔적 남기기가 되는 이런 아쉬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기록 작업이나 현황 조사 작업이 아예 사업 타당성 평가나 이런 시점에서 미리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이게 정말로 중요한 유산이라면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실은 이 정도는 꼭 보존이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 시행 승인이 인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이 역사적으로 더 이제 남길 수 있는 건 남길 수 있고, 서울의 어떤 정체성을, 역사성, 정체성, 장소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비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런 뭐 역사적으로 남기는 사건도 사례로 또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도 많고 뭐 참고를 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옥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의 아파트의 일부가만 이렇게 남겨져서 부분적으로만 보존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철거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겨지는 게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안양의 삼덕공원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제 철거가 이미 진행 다 되고 나서 굴뚝 하나가 저렇게 재현이 됐는데요. 재현이라는 것은 이제 실물이 철거가 되고 아쉽게도 이제 그래도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모양대로 어떻게 그 실물은 아니고 미니어처식으로 이제 다시 만들어져서 이렇게 다시 재현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유산의 진정성 측면에서도 되게 아쉬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래 사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옛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시내에서 옛길이 그 도시 조직이 상당히 온전하게 남아 있다고 평가되는 지역이라서 그 도시 조직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정비 사업 안에서 옛길 남기면은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그 길만 이렇게 페이빙이 남겨져서 이제 오피스텔이건 이런 식으로 고층 개발이 되는 경우인데요. 사실상 뭐 아예 그렇게 흔적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런 식으로만 이렇게 흔적이 페이빙만으로도 남겨지는 거는 상당히 아쉽고, 저런 식으로 현재 어떤 이 골목길의 정취나 이 동네의 풍경을 얼마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지 되게 아쉬운 느낌이 많이 나는 아쉽게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이제 저런 정체성, 저런 풍경이나 예전의 느낌을 지속될 수 있게끔 저렇게 이제 어떤 아예 철거보다는 좀 점적인 점적인 보존보다는 이렇게 면적으로 서로 연결되기도 하는 보존,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지속될 수 있다면은 네, 더 좋은 보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보자면은 기록한다는 것이 이제 단순히 기록돼서 어떤 박물관에 들어가서 이제 기록으로만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이런 간판들이 이제 어떤 이제 집회나 어떤 활동, 시민 활동 측면에서 이런 간판들이 디자인돼서 같이 이렇게 그 집회나 이런 거에 도구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그 다시 이렇게 쓰여지는 기록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제가 활동하는 지역이 도심 산업의 이 중요한 산업이 계속되는 지역인데요. 요새 뭐 오래전부터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뭐 살아있는 박물관, 지속 가능, 뭐 리빙 헤리티지, 에코 뮤지엄 이런 많은 단어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 뭐 세입자일 수도 있고 건물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이 지속되는 거가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왔고 구축해 왔던 뭐 건축물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유산들이 지속되고 사용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게 뭐 그대로 딱 박물관처럼 남아있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형되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전면적인 재개발이 되면서 그 모습들이 확확 바뀌지 않고 그 조금씩 사용되고 분위기가 지속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 지역의 정체성이나 장소성이 지속된다면은 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면서 좀 더 좋은 서울의 그런 서울과 그 내부 동네의 모습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래 봅니다. 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